안녕하세요. 소수사원 국어학원입니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간이라는 작품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 사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배경 지식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그쪽부터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시의 제목인 간은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프로메테우스 신화, 우리나라 설화 중에서 토끼와 거북이로 유명한 구토지설, 이렇게 두 이야기를 연결해주고 있답니다. 각각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프로메테우스는 인류가 불이 없어서 추위로 힘들어하고 고기 같은 것도 날 것 그대로 먹다가 배탈이 나는 걸 보고는 제우스가 숨겨놓았던 불을 훔치게 돼요. 이런 프로메테우스의 행위 덕분에 인류는 행복해질 수 있었지만 제우스는 자기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가 얄미웠겠죠. 그래서 코카소스 산의 바위에 프로메테우스를 묶어놓고는 매일 낮에 독수리가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는 형벌을 내렸어요. 물론 그 간은 밤마다 재생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했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정확한 이름은 구토지설인데요. 아픈 용왕에게 쓸 수 있는 약이 토끼의 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북이가 자기랑 같이 용궁에 가면 부귀영화를 약속하겠다고 토끼를 유혹했죠. 토끼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용궁에 갔지만 육지에 간을 놓아두고 왔다는 속임수를 써서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었고요. 대충 이 정도 스토리만 알아도 윤동주의 간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테니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일단 햇빛이 쫙 내리쬐고 있는 곳이니까 뭔가 따뜻하고 밝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쪽은 굳이 따지자면 긍정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분명 제목은 그냥 간이었는데 습한 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뭔가 미묘하게 의미가 변했다는 거겠죠. 일단 간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왜냐, 이 시에서 간은 양심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양심과 똑같은 간이 지금 습한 상태라고 나와 있네요. 이건 물기를 머금었다는 거니까 물속,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미 용궁에 갔다 왔다는 걸 뜻해요. 그럼 용궁에 갔다 왔다는 건 뭐다? 부귀영화의 눈이 멀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말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습한 간을 펴서 햇빛에 바짝 말리는 행위는 무조건 좋은 의미일 수밖에 없어요. 더러워진 양심을 다시 회복하려고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게 만들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젠 간이 이 시에서 프로메테우스 신화와 구토지설을 연결해주는 기능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화자가 회복해야 할 양심 그 자체도 의미하는구나.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카소스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들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여기에서 코카소스 산은 아까 프로메테우스가 묶여있던 산의 이름인 거니까 서양 고전이 될 거고요. 도망해온 토끼는 구토지설에서 용궁을 탈출한 토끼를 뜻하는 거니까 동양 고전이 되겠네요. 그럼 이 부분은 동서양 고전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형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선 습한 간을 말리는 데에서 더 나아가 뽀송뽀송해지고 있는 간을 지키려고 열심히 경계 근무까지 서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양심을 지키려는 화제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내용의 흐름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문제에서 함정 선택지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오래 기르는 여윈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 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 자, 일단 독수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독수리는 외부에 있던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내가 기른 거예요. 그렇다는 건 독수리는 원래부터 나와 함께인 존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독수리를 자아와 연관지어서 해석해요. 단, 이 독수리는 나쁜 자아, 부정적 자아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여인 상태로 삐쩍 말라있긴 하지만 원래 이 독수리는 내가 양심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날카롭게 감시하고 경계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선택지에서도 반성적 자아, 양심적 자아, 긍정적 자아, 정신적 자아라고 표현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이 독수리를 향해서
너는 살찌고 나는 야위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정신적 자아인 독수리는 다시 살이 쪄서 기운을 차려야 하고, 속세의 때가 묻은 현실적 자아, 즉 부정적 자아를 뜻하는 나는 살을 독수리에게 뜯어먹혀서 비쩍 말라야 한다 라는 걸 의미해요. 참고로 독수리를 사람처럼 너라고 표현했으니 의인법도 같이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거북이가 등장을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지문부터 읽어볼게요.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여기에서 거북이가 부정적인 존재라는 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아를 부정적인 공간, 그러니까 용궁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 부귀영화 같은 걸로 유혹을 하던 존재인데요. 이를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서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거북이는 결국 일본 제국을 뜻하는 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용궁의 유혹이라는 부분도 양심을 저버리게 유혹하는 것, 그 자체를 뜻하는 거니까 반영론적 관점에선 친일을 하려고 유혹하는 일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시된 부분에선 이런 용궁의 유혹에 다시는 안 떨어지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화자가 현실에 타협하거나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더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결의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정리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줄만 더 확인하면 끝나는데요. 본문 바로 확인해 볼게요.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일단 여기에서 프로메테우스는 두 가지로 해석되는 편인데요. 첫 번째는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에요. 왜냐? 불을 훔치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인류를 구원했으니까요. 다음으로 두 번째 해석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라는 건데요. 윤동주 시인은 저항 시인으로서 시를 쓰는 걸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이라는 큰 뜻을 품으셨던 분이니까 이런 점이 프로메테우스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에서 불쌍한이라는 수식어가 등장을 한 거고요. 연민과 동정심이 표현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불을 훔친 죄로 맷돌을 달고 끝없이 아래로 가라앉는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랑 맷돌은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돼요. 왜냐? 맷돌은 한국적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한국식으로 새롭게 변형한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속죄라는 단어의 뜻을 여기에선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속죄라는 건 남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짊어진 죄를 뜻해요. 인류를 위해 불을 훔치는 도둑질을 결심하는 것.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제 저항하는 것.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결국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 참 불쌍하네 라고 연민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라 나도 저 프로메테우스처럼 다수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지 라는 화제의 의지가 담긴 부분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윤동주의 간은 전체 주제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되겠네요. 이상으로 윤동주의 간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